책으로 보는 세상 스타북스 정진욱입니다. 동양 역사서의 고전 자치통감이 한 학자의 집념에 힘입어 중국어 이해 문자로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번역됐습니다. 전체 31권의 번역본은 원고 분량만도 200자 원고지 8만 장입니다.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자치통감에 무엇이 그의 일생을 바치게 했을까요? 중국 송나라 때 출간되자마자 정치의 교과서 처세 지혜서로 사랑받아온 자치통감의 세계, 권중달 교수와 함께 그 베일을 벗겨봅니다. 사마광이 쓴 역사서 자치통감은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사서로 대접받아왔습니다. 총 294권의 방대한 분량인데요. 40년에 걸친 연구와 번역 끝에 자치통감의 완역이란 역사적 업적을 이루신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권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지난해 5월까지 이제 번역본 전체를 다 출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홀가분하시겠습니다. 뭐, 홀가분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이제 옳겠지요. 그러나 뭐,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거니까, 특별히 무슨 뭐, 특별한 감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제 다른 저술도 많으시지만, 역시 일생의 작업은 자치통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석사 논문도 자치통감 관련된 걸 시작해서 예. 박사 논문도 역시 자치통감과 관련된 논문을 썼습니다. 아, 예.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논문을 쓰는 것도 자치통감에 관한 것이 주로였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제 학자 생활에 거의 대부분은 자치통감과 연관된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흔히 이제 그 책을 읽는 걸 고인과의 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평생을 사마광과 대화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집필하는 것이, 예. 역사란 도대체 뭐냐? 예. 사마광이 생각한 역사는 뭐고 내가 생각하는 역사는 뭐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요새 이제 한 2권 정도 계획을 하고 집필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제목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역사는 무엇이냐. 사마광과의 대화. 뭐 이런 예. 책을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요새 이제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자치통감이라는 책에 이제 석사 논문부터도 쓰셨다고 했는데, 예. 그럼 이제 뭐 20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치통감과의 인연이 시작된, 계기가 있으셨던가요? 자치통감과 인연된 것은 어쩌면 우연한 기회에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졸업하고, 할 때 그때는 이제 1960년대 말 뭐 이렇게 되고 석사 논문에 70년대 초 이럴 때인데 그때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뭐 민족주의라든가 무슨 뭐 그런 문제가 상당히 그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때 젊은 나이니까 이제 제가 중국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중국사에서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찾아낸 것이 왕부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선산이라고도 그러죠. 그건 언제적 사람이냐면 명나라 말인데 만주족이 청나라가 중국을 이제 내려와서 명나라가 망했습니다. 자기 조국이 망하자 이 사람은 학자인데 의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청군과 대항해 싸우다가 당할 수 있습니까? 의병이. 이제 정규군이 못 당하니까 산속으로 도망갔어요.
실패하고 산속으로 도망가서 일생 동안 산속에 살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호가 이제 배선자하고 그다음에 산이라는 산자, 매산자. 그래서 선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데서 일생 동안을 살았는데 일생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독통감론. 독통감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치통감을 읽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얘기하겠다. 논이라고 하면 논평하겠다. 이제 그걸 가지고 석사논을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썼는데 이제 석사논 써놓고 이제 대만에 유학을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본격적으로 자치통감을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는 자치통감을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자. 그래서 그때 쓴 논문은 자치통감이 한국과 중국의 학술에 끼친 영향이 뭐냐,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석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박사 논문까지는 그걸 썼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그 왕부지 그분이 이제 의병을 이렇게 산속으로 갔는데 청군이 계속 쫓아와서 뭘 잡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워낙 이제 명망 있는 학자였나요? 아니야, 명망 있는 학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물론 명망 있는 그건 후대에 알려진 학자인데 워낙 중국이 땅이 넓고 산속으로 스며 들어가니까 그렇군요. 이제 종이를 구할 데가 없어요. 뭐 종이를 구할 때 보니까 친구들이 좀 파지라도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책을 썼고 빨치산 비슷하게 살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패자남 빨치산. 그다음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생강을 갈아서 먹고 살았어요. 생강을 심어서 산속에서. 그래서 다른 호가 강제 생강강자 써서 강제 선생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 이제 주역이라든가 주역 같은 것을 연구를 많이 했고 그냥 역사를 한 사람들이 대체로 주역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역사는 변화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주역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성을 가집니다. 그렇네요. 이제 그래서 주역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독통감론이라는 역사 이론을 쓰고 이제 그런 걸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이 모두 한 220권 되는데 청나라가 이제 완전히 중국을 장악할 때는 이 책이 출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 200년 지나서 이제 말아 청이 조금 쇠퇴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왕부지의 책이 이제 막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말에 있어서 젊은 사람 쳐놓고 왕부지의 책을 끼고 다니지 않으면 이건 그 축에 끼지 못한다. 이런 정도가 있을 정도로 이제 말하면 애국사상이랄까 그랬죠. 그 이제 저도 젊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돼서 그 분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당시로 보면 일종의 학생운동 비슷한 사회참여적 의식을 그런 공부를 통해서 그렇죠.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참여의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때문에. 이제 공부를 통한 현실 참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치통감을 번역하셔야겠다 생각은 언제 하신 겁니까?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번역을 해두겠다는 생각은 워낙 방대한 거니까 사실 감히 이제 하겠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1997년쯤 되면은, 그때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동안에 뭐 이것저것 학교 일을 좀 했어요. 한 10년 동안 이제 하다가 97년에 이제 학교의 이제 행정적인 책임을 내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내가 이제 정년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젠 다시는 그동안 내가 뭐 봉사할 만큼 했으니까 이젠 나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서 제가 보따리 싸들고 연구실로 내려왔죠. 그 10년 남았는데 정년이 10년 남았는데 이제 뭘 할 거냐. 뭐 논문 몇 편 쓰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건 써야 되겠지만은 말하면 역사 선생을 해서 밥을 먹고 살았는데 일생 동안 그 우리 후배들한테 무엇을 남길 것이냐. 그런데 그때 생각은 좀 그래도
꼭 읽어야 될 책을 하나 골라서 하자. 그래서 이제 자치통감을 해서 이게 내가 한 10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용기를 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어쨌거나 그때 마음을 먹어서 이제 끝을 냈습니다. 예. 책 속에 보면 그냥 읽는데도 한 2년 반은 걸리는 책이다 이런 말씀을 뭐 하셨는데 아마 이제 그럴 겁니다. 예, 번역하시는 데는 이제 10년 뭐 이상의 시간이 걸리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번역하는 동에 그동안 학계에서 조금 알려지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학술진흥재단에서 원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연구비를 좀 받아서 이제 그 제자들, 후배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심부름하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속도를 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건 한 3년 그렇게 했는데, 초과가 완성된 셈입니다. 이제 그래서 2006년에 그것이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2006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역시 이제 중간에도 제가 이제 교정을 한 2번씩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미진해요. 그래서 출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3번 정도 교정을 보고 어떤 데는 하면서 냈는데 앞으로 이제 또 뭐 미스프린트가 혹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참 고쳐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제 홈페이지에는 독자들과 더불어 잘못된 걸 우리 같이 워낙 방대한데. 그럼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독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럴 때 제 의견도 얘기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돼서 나온 자치통감 번역 본만에서 31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새로 쓰신 이제 통감에 대한 해설서. 그렇습니다. 전이라고 해서 나온 권 해서 32권. 그 책들이 또 이제 다 양장본이어서 또 두꺼운 책인데 출판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거든요. 뭐 출판비가 우리나라엔 그 출판이 이제 사실은 출판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출판비가 막 회수되면 그 이제 돌아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이 책이 좀 무거운 책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에서 생소하게 느끼지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회수는 안 됩니다. 그런가요? 오늘 이제 제가 좀 잘 소개를 해서.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데. 정말 이 대단한 업적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정년하면서, 정년 퇴직금을 좀 몇 푼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게 있는데, 집사람한테 이거 좀 합시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래서 여자로선 결심하기 힘든 거죠. 선생 집에 와서 뭐 월급 가지고 생활하다가 그렇죠. 모처럼 만에 조금 목돈 하나 가졌는데 이것도 다른 데 쓰자 그러니까 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회의 같은 뜻을 가지고 해줘서 저로서는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좀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제 그 스타벅스를 이제 거의 지금 290여 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대개는 이제 책을 정독하고 그 저자를 뵙거나 번역자를 뵙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책의 30분의 1 정도 있고 지금 진행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제 워낙 방대한 책인데 저도 이제 앞으로 정말 그 긴 독서 계획을 세워서 읽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금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하는 책은 이제 자치통감 본책하고 자치통감 전 그리고 이제 또 자치통감 산책이라고 해서 자치통감 안에 있는 최근에 나온 책. 그 책을 읽어도 또 자치통감의 어떤 전모를 대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다짜고짜 자치통감이 동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역사서고 또 이제 그런 번역을 권중달 교수님께서 해내신 게 역사적 업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작 자치통감이 이제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나눴는데요.
자치통감이 어떤 책입니까? 자치통감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편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년체는 무슨 말이냐면 날짜 순서대로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하는 책이죠. 역사를 쓰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간에 따라서 사건을 서술해 나가는 방법. 이게 편년체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기전체라고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쓰는 역사 쓰는 방법. 예를 들어서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한서라든가 이런 거 다 기전체에 속하고 또 하나 이제 그 후에 생긴 것이 이제 기사본말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사본말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써나가는 방법.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이게 세 가지 방법인데 그 가운데 자치통감은 편년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주나라 위열왕, 주나라 말기의 위열왕 23년입니다. 23년에 이제 BC 403년인데 403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나라가 끝나고 5대가 이제 끝나는 해. 그리고 송나라가 960년에 쓰는데 그 바로 전해인 959년까지 씁니다. 그래서 BC 403년부터 AD 959년까지 하면은 합해서 1362년간입니다. 이 사이에는 대강 따져서 16개의 왕조가 섰다 망했다. 이제 그런 거고 이제 1300년간의 통사지요. 통사고 이 안에는 이제 중국을 통일했던 시대도 있고 분열됐던 시대도 있고 뭐 또 제왕도 뭐 수없이 많은 제왕들이 나오고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이제 사마왕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춘추 전국시대의 전국시대라고 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송나라가 세워지기 직전까지. 그렇습니다. 전국 시대를 언제로 보느냐 하는 이제 그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마광은 BC 403년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그런가요? 한번 그 말씀부터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누구든지 자치통감을 읽으면서 맨 첫머리가 주위열왕 23년부터 나옵니다. 저도 의문을 가졌거든요. 주나라 시대부터 쓰든가, 그러면 위열왕부터 쓰더라도 위열왕 원년부터 쓰는 거지 23년은 뭐냐. 근데 주 위열왕 23년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제 전국시대에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 진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진짜, 그 진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무슨 진문공, 제환공 할 때 진인데, 그 나라의 이제 제후죠. 이제 그 밑에 대부가 있습니다. 그 밑에 계급으로선 대부가 있는데, 이제 그때쯤 오면 진나라가, 그 제후가 약해지고 대부가 힘이 세져요. 그 가운데 한시, 위시, 조시, 이 세 사람이, 이제 제후보다 힘이 세지니까 땅을 셋이서 나눠갔습니다. 그럼 제후가 말도 못하죠.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제후를 무시하고 한 짓이니까 이건 하극상이죠. 하극상이면 그 위에 있는 왕이, 주나라 왕이 너 왜 하극상하느냐? 그건 안 된다. 너 제후가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땅을 뺏어서 가지면 되느냐? 하고 나무래줘야 되는데 주나라 위열왕조차도 이 대부보다 힘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힘이 좀 있으니까 우리 이제 대부지만 제후로 시켜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부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여간 협박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럼 주 위열왕이 할 수 없이 이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말하면 하극상은 그 전 춘추 시대도 있었죠. 있었는데 하극상이 있었지만 왕이 그 하극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때의 주위열왕이 하극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너도 이제 대부지만 오늘부터 제후로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후로 임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마왕 입장에선 이건 시대가 바뀐 거다. 왜냐하면 춘추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춘추 시대는 우리가 혼란의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나라 질서는 예의 질서입니다. 예를 가지고 하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건 안 되는 시대가 춘추 시대입니다.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마치 오늘날에 있어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룰을 지키지 않으면 쫓겨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축구장에서 룰이 없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송양공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초나라에서 송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예. 저쪽에 물을 건너오는 겁니다. 물을 건너오는데 자, 그 밑에 있는 이게 군사 책임자가 저거 이제 물 건너오니까 건너오기 전에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오늘날 그렇죠. 보면은. 예, 예. 근데 그 남이 그렇게 곤란에 처해 있을 때 공격하는 건 예가 아니다. 그게 다 건너올 때까지 둬라. 그 송양을 건너올 때까지 둡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군사 전문가가 자, 지금이라도 이제 진지를 아직 구축하지 않았으니까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지를 구축하지 않게 치면은 이건 예의에 어긋난다. 그리고 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진지를 다 구축하니까 이제부터 한번 하자. 예. 그게 싸웠는데 송나라 집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질 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래도 내가 예의를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은 내가 남기고 싶다. 이것이 춘추 시대에 그래도 남아있는 말하면 룰이었습니다. 예. 물론 어기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예. 어기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전국 시대가 온다니까 주유열왕이 항상했다. 우리 시켜주시오. 우리 왕 제후 시켜주시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넌 룰하니까 말하면 심판관이 딱 레드 카드를 딱 내서 내쫓아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시대가 바뀐 거다.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예. 이 자치성을 산책의 제일 첫머리가 뭐냐면 이젠 속이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전국시대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속이는 것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다. 그렇죠. 오늘날까지. 예. 손자병법의 첫머리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얘기도 바로 그것은 전국시대의 산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그렇죠. 그 이유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나라 그다음에 이제 전국시대 그다음에 진나라 통일 그다음에 한나라 전한후한 그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윈남북조 그다음에 수당 그다음에 이제 5대 거기까지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그 1362년이라는 이제 긴 기간 동안의 역사인데 그 전에 이제 사마천의 사기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왜 중국 역사에서 자치통감이 등장하게 됩니까? 그 말씀은 이제 이 송대 북송 시대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를 해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역사는 도대체 왜 읽느냐? 역사는 도대체 왜 쓰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 오늘날은 뭐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날 이제 역사 그거 뭐 좀 실용적이지 않다. 그런 걸로 이제 일관되는 학문으로 보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 흐르는 거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변하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요새는 이제 미래학자들이 참 그 인기가 있습니다만은 미래학이라는 것도 사실 역사학의 토대 없으면 미래학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장 저는 실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갈 거냐, 내일 무슨 사건이 터질 거냐 하는 것은 얘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 세계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적어도 조망할 수 있는 것이 역사인데 그렇다면 북송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요새 뭐 당나라가 참 큰 나라고 뭐 통일됐고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은 618년에서부터 시작해서 건국해서부터 755년
알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쪽 북경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막 쳐들어갑니다. 저 창안 쪽으로 쳐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이 2, 3년 뒤에 이제 평정이 되긴 합니다만, 이때 이후로는 당나라의 황제는 사실상 명목만 황제고, 실제로 이제 말하면 정치를 주관한다든가 하는 것은 각 지역에 널려있는 군사 세력들, 그걸 보통 절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도사들을 또 누르기 위해서 환관을 그 이제 말하면 힘을 주니까 환관들이 황제를 막 휘두르고 뭐 이러한 해서 사실은 갈갈이 흩어져 있습니다. 말하면 명목상으로는 당나라라고 하는 울타리를 쓰고 있지만은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흩어져 있고,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면 960년까지 갑니다. 예. 그 200년간의 근 200년간의 이런 분열의 시대를 갖다가 이제 끝내야 되는데, 예. 조광윤이도 자기가 무력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송을 건국했지만은 자기도 또 어느 무장 세력이 들어와서 자기네 애쳐줄지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전에 역사를 보면 얼마든지 금방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쓰는데 그 가운데 이게 뭐냐면 질서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 그 질서가 개념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 개념만 있으면 이제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질서를 어떻게 삼을 거냐 하는 문제를 이제 이제 연구하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면 이제 철학에서는 이제 주자학이라고 하는 게, 성리학이라는 게 이제 이기 무슨 상하 남녀 무슨 뭐 군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질서를 갖다 잡아가는 그런 거 하는데, 그때 이제 영종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는데 그 양반이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 새로 건국된 이 송나라를 갖다 어떻게 말하면 좀 잘 다스려 볼 거냐. 그렇게 생각할 때 역사에서 공부를 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역사 속에서 그런 찾아볼 수 있으니까 역사책 그때까지 쓰여진 걸 갖다 놓으니까 이른바 오늘날 우리가 정사라고 하는 게 이제 25개라 25사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16개가 쓰여 있습니다. 아, 예. 그게 16사가 있는데 정사만 따져서 16개인데 나머지 역사책 더 많죠. 근데 황제가 이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를 잘해보려고 하는데 16개의 정사를 갖다 합쳐놓으면 얼마냐면 1600권입니다. 그것만 따져도 1600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읽고 정치를 잘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1600권을 읽어야 된다면 정치하지 말래요. 그거 읽다 죽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가장 이제 역사가로서 이제 명망 있는 사람이 사마왕인데 그 사람 보고 당신이 좀 정리할 수 있겠소? 저도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 부분에 이제 전국시대에서 진나라 통일 때까지 8권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걸 갖다 주니까 이거 참, 이대로 써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송나라 건국의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17년간 역사를 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많은 역사의 핵심을 다 정리해서 짧게 하면서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이제 역사 형식이랄까요? 이걸 갖추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기존체는 인물 중심이니까 A 인물 쓸 때 A 사건이 나온다면 B 인물 쓸 때도 A 사건이 나오는. 말씀 잘하셨는데. 번거로움을 그러니까, 없앤 거네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아나운서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제 나중에 인물 열전을 쓰고 나 기존체도 혹시 제걸 쓰면 사건은 오늘 한 시간밖에 없는데 2군데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그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쪽도 읽어야 되고 저쪽도 읽고 시간이 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중심으로 써나면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기전체는 중복성이라고 합니다. 중복성에서 여기저기 중복이 되죠. 그런데 이 편년체는 뭐 시간별로 이렇게 쓰니까 이제 중복성이 깨지고 따라서 분량이 적어져도 내용은 다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치통감이란 그 글자 그들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이건 이제 영종 황제가 이제 쓰라고 그래서 이제 썼는데
사실 영정 황제가 이거 제 제목을 정해준 게 아니라 그 바로 돌아가셔요. 예. 4월 달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보질 못하고 이제 일본인데 보지를 못하고 그 아들 신종 때 와서 이제 사망이 바칩니다. 선왕께서 이제 나한테 명령을 해서 이걸 썼는데 예. 이거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갖다 하니까 예. 읽어보고 이것은 바로 황제인 내가 정치하는 자치라니까 정치의 자료가 되는 거죠. 바탕이 되는 예. 거죠. 그래 통이라고 하는 위서부터 밑에까지 통틀어서 통사적인 통사로. 예. 통사적인 이제 옛날에 역사를 거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예. 그래 통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원래 사마왕이 책의 제목을 붙이고 싶은 것은 통지였습니다. 통지였는데 그러지 말고 자치통감으로 해라. 그래서 아주 자치통감 책명을 내려주고 책이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완성되거든 이제 이거 붙여라 그리고 그 신종 황제가 서문까지 씁니다. 그 자리에 서문까지 써가지고 너 다 완성되건 이걸 앞에 붙여가지고 책을 내라. 예. 이렇게 이제 해서 만들어진 책이 자치통감입니다. 예. 그러면은 황제의 전폭적 지지, 영종, 신종의 지지 속에서 예,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작업을 거의 한 17년입니까? 몇 년 동안입니까? 그 전까지 합하면 19년이고 19년, 이제 그때부터 하면 17년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사마왕으로서도 이제 그 격변의 시기를 살면서 이 일에 거의 일생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네요. 예. 어떻습니까? 자치통감하면 흔히 사람들이 제왕학의 교과서다, 정치의 교과서다, 뭐 처세의 지혜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건 그냥 역사에 불과한 건데 예. 어떻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역사 자체가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를 해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경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기독교에 가면 성경이 있고, 또 불교에 가면 불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교에 가면 오경이 있고, 이제 경인데, 경이라고 한 건 진리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그 경을 풀어놓으면 역사가 되는 거야. 역사를 줄여놓으면 경이 되는 거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도 역사인데 우리 경으로 보고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더 줄이고 하면 이제 춘추도 경인인데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냐, 거기에서 이제 원론적인 문제가 이제 추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인데 그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좋은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그 속에 갇혀 있고 인간이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적어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건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이제 제왕들이 정치를 할 때 이런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까? 거기서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치도의 교과서, 제왕학의 교과서로도 활용이 됐습니까? 물론이죠. 그거는 이제 동양 사회에 오면은 이제 말하면 황제 교육, 태자를 교육한다든가 세자를 교육한다든가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치통감이. 그렇죠. 이건 반드시 읽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와서도 그렇고 허다못해 중국의 이제 원나라는 몽고족이 세운 나라인데요. 그럼 말이 틀리죠. 몽고하고 중국어가 틀린데 쿠빌라이 같은 사람은 와서 이 자치통감을 보고 이거 우리 애들한테 읽혀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국학의 자치통감을 몽고어로 번역을 해서 읽히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만들어진 다음에 900년 동안 계속해서 말하자면 제왕들이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읽었을 뿐 아니라 이제 말하면 사회적 지도층 쪽에서도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이제 자리 잡았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고려시대 이래로 많이 읽혔지만 세종대왕께서 이 책에 특히 또
예, 그럼요. 예, 세종대왕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아주 대단한 예. 분인데 그분의 업적을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니고 예. 이분이 자치통감을 보고 이것을 제대로 읽어야 정치를 제대로 하겠다. 아,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옛날 분들이 다 한문을 잘 알아도 이 중국에 쓰는 용어하고 우리나라에 쓰는 용어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좀 풀이할 거예요. 풀이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물론 한문을 한문으로 풀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훈의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게 사실상 훈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신하들하고 만들고 만듭니다. 한 1년을 걸쳐서 쓰는데 신하들이 이제 조직을 해서 만들어서 하루 이제 한 작업 분량을 갖다 세종한테 밤에 바치면 밤에 이 세종이 직접 이것을 보고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안질이 날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완성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종이가 참 귀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종대왕이 각 도에다가 너희는 종이를 갖다가 뭐 5만 권, 7만 권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전국을 합쳐서 30만 권을 미리 종이를 준비해서 그 훈이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인쇄를 하기 위해서 예, 그 예. 한편으로는 이제 이 작업을 하고 예, 예. 한편으로는 종이를 예. 만들려고 준비를 시켜서 예. 그래서 이게 완성돼 30만 권이면 294권이니까 이걸 30만 걸 그대로 다 인쇄하면 아마 1000부는 인쇄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뭐 예. 1000부를 다 인쇄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아마 이렇게 그 당시에는 찍는 그렇죠. 과정에서 이렇게 허실도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예.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각 도의 지방관들에게 줍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읽고 그 민생 치안을 잘해라. 목민을 잘해라. 옛날식으로는 목민 잘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예. 그 뒤에 이제 과거 교재로도 그럼 물론이죠. 계속 사용됐던 물론이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읽히려면은 시험 과목에 넣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과목에 넣어서 세종의 아드님이 세조가 이제 과거 합격자를 이제 직접 불러서 두 사람을 불러서 누굴 1등을 할까 이제 하는데 경회로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질문합니다. 직접 세조가 두 사람 이제 과거 합격자의 1, 2등 누가 1, 2등이면 두 사람 뽑아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은 이제 당태종이라든가 한고조라든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그래서 이런 대답을 가지고 이 사람을 1등으로 했다. 이런 기록이 이제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과목으로 적어가는 것만큼 확실한 교육 방법이 없죠. 그러네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 대목 지금 그 자치통감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써보셨는데 과연 당시에 항우가 옳았는가 유방이 옳았는가 비슷한 아마 그런 질문인데 한 사람은 항우 쪽의 입장을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유방 쪽에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에 어떤 예법 질서나 논리로 본다면 당연히 그 황제 앞에 그러니까 임금 앞이기 때문에 황제의 논리로서 유방 쪽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황후가 더 영웅이다 이렇게 답변한 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참 특이하다. 그분이 2등 났죠. 결국.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하는데 감성적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성적으로 보면 항우가 진짜 사람 같죠. 남자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패왕별희라고 하는 게 있죠. 아주 유명한 그 이제 희극인데 이게 패왕은 여기서 누구냐면 그 이제 항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애첩과 이별하는 장면 그 애틋한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얘기한가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뭐 싸움에 진 줄 아느냐? 하늘이 나를 버렸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나는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한 사람 대적하는 싸움은 안 하겠다. 뭐 수천 사람을 대적하는 싸움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감성적으로 보면 항우가 뛰어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싸움도 잘하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유방은 뭐랄까요?
조금 약삭 빠른 사람,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 대답했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맞네요. 세조 입장에서 본다면, 이 녀석 그거 아닌데, 이런 식의 생각이겠죠. 그건 내가 이제 자치통감 전에서, 산책에서 간단히 메모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사마광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봤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마광은 그 항우와 유방의 관계에서 항우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항우는 역시 사마광은 좀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치통감 그러면서 아직까지 사마광에 대해서는 지금 정작 그 저자인 사마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사마광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자인 사마광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이제 모르겠는데 중국이 참 넓습니다. 이제 현재 넓이는 960만 평방킬로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송대는 물론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한 400만 평방킬로 됐는데 중국은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저렇게 넓지만은 크게는 4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황하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양장 중심으로 한 지역, 남북의 문제입니다. 그건 회하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낙양 장안 근처에 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산악지대고, 동쪽은 뭐 평야지대랄까 낮은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서울 부산 뭐 430km밖에 이제 안 되는데 황하 지역에서는 주로는 이제 말을 타고 다녀야 되고 양장 유역에는 배를 타야 됩니다. 그게 남선 북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방법도 다르고 습관도 다릅니다. 동서간에는 이쪽에 현재 상해 쪽에는 해발 6m밖에 안 됩니다. 육지가. 저쪽에 하면 3,000m, 4,000m 되거든요. 근데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생활 환경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묶음으로 묶어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이해 못하고 그런 문제를 전부 빼놓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싸웠다 그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드린 건 이제 왕안석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왕안석과 사마광은 2살 차이죠. 왕안석이 2살이 낮고 죽는 것은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1086년에 같이 죽었는데 사마광은 산서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왕안석은 강서성 출신. 그 하나는 양장 유역이고 하나는 황하 유역입니다. 그러네요. 황하 유역은 중국 전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황하에서 문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양자각은 말하면 변방 지역이고 개발 지역입니다. 송대만 하더라도 이제 말하면 양장 유역은 신개발 지역. 신흥지역 이렇게 씁니다. 오늘날은 이제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신개발 지역이고 이쪽은 말하면 전통적인 지역. 그러니까 신개발 지역 출신의 그 왕안석이 송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이유는 뭐냐? 그동안 기존의 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우리 송나라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개혁주의랄까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왜냐하면 신흥 지역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말하면 사상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산서 지역은 황하 유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종전부터 권력의 중심지고 나라의 중심지였던 지역에서 북송시대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바꾸되 점진적으로 바꾸자. 그래서 사마광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면 저절로 조금씩 저 눈에 보일 듯 말 듯하게 변해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를 갖다가 붙들어 매려고 해도 붙들어 맬 사람도 없고 또 이걸
빨리 끌고 가서 그냥 하루아침에 이제 뭐 오리밖에 못 가는 걸 20리를 끌고 간다 그래서 20리가 끌고 가지는 건 아니다. 그냥 두면 세상이 변하게 돼 있는데 변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상이 그렇게 다릅니다.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다 나쁘다 좋다는 아닙니다. 나쁘다 그러네요. 좋다는 아니고 예. 현재 북송이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쪽에선 제도를 완전히 고치자. 이쪽은 아니다. 그대로 두면서 천천히 조금씩 고쳐나가자. 이런 두 사람의 차이가 말하면 있습니다. 그것은 북송의 정치적 현실과 이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네. 예. 당시에 그러면 이제 북송은 북동 쪽에서는 거란이 있었고 서쪽에서는 서하라는 이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두 곳에 이제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굉장히 힘든 그리고 재정도 고갈이 돼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북 지역엔 접촉 지역입니다. 예. 그렇죠? 서북 지역이니까 이제 서하고도 접하고 북쪽이니까 거란하고도 이제 요나라하고도 이제 접촉 지역이도 항상 싸워야 되는 문제에 이제 한데 이쪽 강남 지역은 적을 뭐 서하라든지 뭐 거란이라는 적을 만나는 지역은 아니죠. 대신 세금을 걷어서 이제 군사물질을 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적을 보지도 못하는 자꾸 이 문제 가지고 돈을 걷는다, 세금을 걷는다. 이게 문제가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사마강의 국법당과 왕한석의 이제 신법당이 서로 대결을 하다가 젊은 신종황제에 의해서 이제 왕한석이 재상이 되면서 이제 사마광이 일종의 이제 정치적으로는 패배를 맞아서 이 저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마광이 이 책을 저수를 하면서 단순하게 역사서를 쓴다는 생각만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뜻을 얻었을 때는 뭐냐면 왕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 내가 이제 말하면 수양을 해서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일치하는 거고 어떤 점에서 이제 사대부라고 하는 건 정치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것이 세상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쓰더라도 정치적이고 정치에 나가서 관직을 하더라도 정치적이고 그러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상황이 자기가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한석이 개혁 노선을 해서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나가니까 한편은 그렇게 하고 신종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개혁적으로 확 나가면은 또 이렇게 쏠리니까 하나는 상대 세력으로서의 보수 세력을 하나를 좀 둘 필요가 있죠. 그것은 이제 역사책을 써라 이래서 이제 쓰게 하는 이게 낙양에 가서 씁니다. 그러면서 쓰면은 와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황제 교육하는 시간이 있는데 경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경연하는 시간에 너 올바 써서 가서 와서 얘기해.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기 전에도 사마왕은 와서 황제에게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은 뭡니까? 그렇죠. 보수적인 교육이죠. 그러니까 한편은 정책적으로는 이제 개혁을 펴나가면서 한편은 또 보수적인 그런 강의를 듣고 그 둘 다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 신종이 말하면 여러 관료들을 갖다 제압할 수 있는 그 양쪽을 저울질해서 제압할 수 있는 아주 묘한 정치적 균형을 잡아가면서 자기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주 묘한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과연 역사란 무엇인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책도 쓰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사마광의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자치통감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평가를 해주시고 교수님 생각하시는 어떤 역사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마광은 역사를 쓰면 역사가 어떻게 변해오는 거를 알면 자연히 앞으로 어떻게 변해질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얘기고. 그러나 이제 사마광 입장에서는 역사에서 실패한 사건이 왜 실패하느냐 하는 문제.
성공한 것이 왜 성공했느냐 하는 문제에 사마강은 이제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마강 입장에서는 실패한 건 뭐냐? 예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예. 성공한 것은 예를 지키니까 그래서 성공했다. 간단히 말하면 예론을 가지고 역사를 보려고 그럽니다. 예. 이제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북송 시절에는 틀림없이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될지 몰라도 예. 역사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보면은 과연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그것이 가능한 설명 방법이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 자꾸 사마강은 어떤 점에선 북송 시대의 예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역사를 들여다봐요.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론 같은 무슨 이제 주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주작 예론을 가지고 보면 이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예. 마치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있지도 않았는데 김부식은 왜 민족주의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역사가 아니죠. 예. 김부식 입장에 돌아가서 그 입장에 들어가면 내가 만약 그 입장에 들어가면 김부식 입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말하면 역사 사건과 역사 인물을 그 사람이 무엇을 했더니 그것을 뭐 사랑한다 그럴까? 근거 관계 상황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 그걸 가지고 들여다봐야 정확히 역사가 보여지지 않느냐.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어떤 이제 역사를 하나의 큰 흐름을 보는 것이다라는 그 관점도 말씀을 전에 하셨는데요. 물론이죠. 네. 어떻습니까? 역사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 또 자칫 통감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맨 처음에는 아마도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 사람 이제 저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쓴 책이 이제 자치통감 산책이라고 하는 걸 아주 간단한 사건을 갖다 써놓고 이걸 어떻게 볼까 하는 얘기를 간단히 이제 제가 설명을 해서 썼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한꺼번에 294권 다 읽고 이걸 봐라. 그 아주 매니아들 있습니다. 매니아들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기는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사건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사건 자체가 흥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문제를 이제 그래서 제가 멘트를 좀 해서 써놓은 것이 이제 사실은 산책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쓴 겁니다. 그러셨군요. 전체 294권인가요? 294권을 번역해서 이제 31권으로 나와 있는 책이어서 우리 독자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옆에 두고 읽으면서 지혜를 얻기에는 또 다시 없는 그런 책이라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권중달 교수님의 이 번역을 통해서 이제 자치통감이 우리 사회에 좀 본격적으로 읽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읽으시면, 이제 본인에게도 이제 큰 지혜를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업적을 이루셨는데 앞으로도 건강하게 또 새로운 책들을 펴내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손으로 성공한 부자 100명이 밝히는 부자의 정수를 공개합니다. 잘 벌고 잘 쓰는 법은 미국 부자들의 관심사와 라이프 스타일, 투자 습관, 성공 공식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ABC 라디오 프로그램 1분의 가치를 진행한 부자 전문가 랜들 존스가 2년 동안 100개 도시의 최고 부자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비법을 생생하게 공개한 책인데요. 최고 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보통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지, 역할 모델이나 멘토는 누구인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등 현대 미국 부자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단숨에 부자가 되는 비법이 아닌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근본적인 부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요. 최고 부자들은 버는 법만큼 쓰는 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만을 쫓지 말고 무엇보다 힘들게 번 돈을 좋은 일에 쓰라고 강조하는데요.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닌 생각이 만든다고 말합니다. 권중달 교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나 정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단기 처방이라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근본적인 장기 처방이라고 말합니다. 동양의 지혜를 담은 자치통감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통찰력을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